소비자 물가가 7% 오르며 거의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 사망 원인 1위는 코로나 감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1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6시간 만에 발견돼 목숨을 구했습니다. 부에나팍 박영선 시장이 오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7% 오르면서 거의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찍었습니다. 6.8%를 기록했던 11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지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고차와 식료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 사태 지속이 물가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he pandemic itself has and continues to disrupt the supply chain. And so when you have an elevated level of demand, but the supply can't keep up, that is a recipe for price increase.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서인데 격리자가 급증해 미국 전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ou're already starting to see some renewed shutdowns at some of those factories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in Asia because of the Omicron variant. All that does is kind of feed through yet another wave of supply chain disruptions.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작업은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오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15만 1천여 명으로 어제 세워진 최고 기록 14만 5천여 명을 하루 만에 넘어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도 2주 사이 84% 증가한 14만 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사망자는 1,736명으로 2주 전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발표한 예측 모델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 2천여 명 추가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찰관들의 사망 원인 1위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감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집행요원 추모펀드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집행 중에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458명입니다. 이는 90년 만에 최고치로 2020년보다는 무려 5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경찰관은 모두 30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총기에 맞아 사망한 경우는 62명으로 집계됐고 도로에서 근무하다 차량 관련 사고로 숨진 경우도 58명이나 됐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의 스타이프센트 고등학교와 브루클린 기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11일 오전 11시경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원격 학습에 대한 선택권과 안전한 교실에서 학습할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코로나19 정책에 항의하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원격 학습 옵션과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역 방침을 요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학교에 출석을 강요당한다고 여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불편함과 요구사항을 알렸고, 이에 브루클린 기술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 학생들도 원격 수업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사노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1월 18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시 교육국을 상대로 맨하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라며 교내 감염은 1%밖에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들은 겨울방학 개학 이후 지난 2주 동안 기록적인 수의 결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월 10일 교사노동조합 UFT는 성명에서 7일 뉴욕 전역 공립학교 결석률은 약 55.5%였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하루 출석률은 약 91%였습니다. 또한 뉴욕시 교사노조가 발표한 1월 9일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에서 2021년 9월 13일 이후 교직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학생 14명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1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6시간 만에 발견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 앞에 흰색 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내려 비닐봉지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같은 날 저녁 사람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봉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The two males and females located at the scene advised officers that they were going through the dumpster looking for anything of value when they heard what they thought was a baby crying. They thought it may have been a dog or a kitten, so they removed a black trash bag. They opened it and they saw that it was a human baby. 아이는 6시간 동안 쓰레기통에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뒤졌고 결국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여성은 18세의 알렉시스 아빌라로 밝혀졌습니다. 아빌라는 경찰 진술에서 복통으로 진료를 받은 지난 6일까지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아기를 낳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baby was wrapped in a bath towel that was dirty and wet and had dried blood on him with the umbilical cord still attached. 아빌라는 현재 아동에 대한 1급 살인 또는 중범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뉴멕시코에는 90일이 안 된 아이를 형사처벌 없이 안전한 장소에 맡길 수 있는 피난처법이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부에나팍 박영선 시장이 오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박영선 후보를 만나 출마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오늘 KBS 아메리카를 방문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당선으로 끊긴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슈퍼바이저 명맥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인분들이 사실 이런 쪽에서 많이 필요하세요. 미셸 스틸 의원님께서 계실 때에는 사실은 슈퍼바이저에서 적용되는 결정되는 그런 정책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빨리빨리 알려졌는데 지금 이제 거의 1년, 2년 정도 이제 안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슈퍼바이저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한인 커뮤니티에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오렌지 카운티 정부 1년 예산은 77억 달러. 박 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고통받는 상공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돕기 위해 각 시정부를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시의 버짓이 없어요. 많은 슈퍼바이저들이 본인들이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들만큼 자신들이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는 박 시장의 관할 지역인 부에나팍과 라하브라, 애나하임, 플러튼 등 7개 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는 1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민주당 41%,
공화당 23%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박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 시장은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과 당은 다르지만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많아 같은 한인으로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국무부가 오늘 북한의 연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을 조달해온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역할을 해온 북한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 등 7명과 러시아 기관 한 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8시간도 안 돼 제재를 전격 단행한 겁니다.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소속 최명현, 심광석 등 6명에 대해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 장비와 철강 등 각종 물품을 중국, 러시아에서 조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같이 명단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러시아 기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운반과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관련 개인, 회사들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선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Designations and sanctions, they will remain in effect, and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지난달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간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해왔지만 이젠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 한국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률을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8일까지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등록에서 제외 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영구명부 등재자를 합쳐 모두 1,780명이 유권자 자격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등록된 유권자는 관할 지역 전체 추정 선거권자 19만 명 대비 5.84%로 세계 평균 등록률 11.51%의 절반 수준입니다. LA 총영사관은 12,00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일본 대사관 다음으로 많은 유권자 수를 기록했지만 전체 유권자 수 대비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돼 다음 달 23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재외선거에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에 1개의 투표소가 추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